네, 지난 주말에 열린 노무현 재단의 송년회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북한의 장성택 숙청과 이석기 내란 음모 사태가 같은 사건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논란이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친노의 송년회 모임이 지금 아주 파장이 큽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세상에 저런 송년회도 있는지 네. 뭐 다른 정치 집회 행태로 해서 하면은 뭐 좋겠죠. 네. 아니면 뭐 아예 시청 광장에서 정치 집회라고 하면은 예. 그런 걸 허용도 안 되는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보통 송년회 하면은 좀 서로 보듬어 과거를 회상하고 이렇게 망년회처럼 포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런 우악스러운 송년회는 나 처음 본데 근데 별로 놀랄 일 아닐 겁니다. 우선 이것만 보면 네. 앞으로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아. 다른 국민들은 열심히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소리는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올 거고 점점 더 강화될 거니까 그냥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너무 놀랐어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럼 우선 좀 보시면서 해야죠. 그러죠. 유시민 장관이 한 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당장 국민들에게나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기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북에서는 장성택 숙청 사형 그것하고 남쪽에서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그게 다 같은 사건이다. 하하. 이제 이거를 뭐 법리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정서적으로 저 말이 우리 국민들에게 좀 와닿을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네. 네. 거기다가 또 이분이 한 말이 또 있죠. 네. 이제 하나 더 북한은 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다스리고 남한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지도자의 따님이 다스리고 있다. 네. 이것이 이게 시정 잡배도 아니고 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는 분이 한 말이어서 참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고 이런 분이 폈던 복지 정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복지 정책이었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예. 당장 오늘 언론 보도도 보면은 이제 조선일보 보도 보면은 그 부분을 쭉 모아서 이제 얘기를 해요. 1년 전 대선 때처럼 여전히 친노의 말과 행태가 좀 복잡해졌다. 예. 여기서 이제 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법리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문재인 의원이 그 1219 끝이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른바 친노라든지 그런 쪽 사람들이 민주화나 진보에 대한 어떤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편을 가르거나 우월감을 갖지 않았나 하는 걸 반성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대권 정략상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바로 이 유시민 의원은 이 책도 아직 안 본 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석기 의원은 통진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장관은 그 통진당하고 다투다가 나와서 정의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의당에서도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석기 의원은 그럼 어떻게 해서 구속이 됐느냐를 보면은 이제 국회 표결 결과가 있어요. 당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289명이 한 299명쯤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출석을 해서 찬성이 258명, 반대가 14, 기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그때 아마 154명이나 155명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궐선거 아직 치러지기 전이기 때문에 화성에서 서청의원 되기 전이니까.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출석해서 대부분 찬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에 앞서서 이날 이런 그 국회 본회의 표결을 9월 4일 날 하기 전 그날 이게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 오전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그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 찬성하는 것을 자유투표로 맡기지 않고 당론으로 정하면서 그때
찬성당 확정의원 주장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비수를 뽑겠다는 세력을 용서할 수 없다고 김한길 대표가 얘기했어요. 예. 또 유시민 의원이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속했던 이석기 의원을 두둔했거나 장성택 사건과 같다고 했던 유시민 의원이 있던 통진당과 갈라서서 나온 정의당도 예. 그날 찬성 당론, 그러니까 구속해야 된다라는 당론을 확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법리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 유시민 의원이 얼마나 지금 말하자면 혼돈스러운 상황입니까? 통진당을 나왔는데 거기를 의원을 두둔하고 그러니까요. 정의당 당론하고도 안 맞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아주 단순 무식하게 좀 말씀드리면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말하자면 채용의 역할이나 김원홍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하하. 그렇게 북한에서 장성택을 제거할 때 앞장섰던 걸로 알려져 있는 네. 채용회나 아니면은 김원홍 같은 사람 역할을 왜냐하면 이분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체포가 안 돼서 그런 구속이 안 되니까. 예. 그럼 야당 의원들이 다 그걸 같이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혼돈의 말들이 예. 일국의 장관을 지냈다는 분이 예. 또 거기에 왜 경찰대 교수가 했던 그 표창원이라는 사람은 뭐 새누리당은 시궁창 쓰레기 저기서 그 저런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경찰대 학생들에게 네. 올바른 국가관이 형성됐을까? 예. 참 굉장히 참 걱정스러운데 이런 일을 4년 동안 또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계속 터질 겁니다. 근데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김영춘 의원이 했나요? 같은 말을 해도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좀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에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것이 싸가지 수준인지 이 의식 구조의 문제가 구조까지. 있는데 네. 예. 예? 한때는 전두환 정권 때 참 항소 이유석가 있어가면서 민주화에 참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 네. 그리고 장관까지 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고 불릴 만큼 신념도 참 대단했던 분인데 그렇죠. 어떻게 저런 혼돈 속에 통진당하고도 안 맞고 정의당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누가 지금 장성택 사건하고 이석기 사건을 같다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장성택 사건이라는 건 어차피 권력 투쟁의 일환이거나 김정은 또는 김정은 집단의 권력 강화를 위한 것인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석기 의원을 구속해야지 권력이 강화되거나 유지가 된다. 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보면은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노무현 재단 행사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잖아요. 맞아요. 네. 정치 행사인데 서울시청에서 열렸어요. 네, 네.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 저는 차라리 정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허가했다든지 아니면 정치 행사인 줄 몰랐다라고 했으면 나중에라도 유감을 표명하든 주최 측에 항의를 하든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하고 슬그머니 넘어간 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 행사의 이름이 응답하라 민주주의예요. 네. 그렇죠. 그런 행사가 정치 행사가 아니면 어떻게 뭐 응답하라 돌고래라고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가. 아니 민주당 행사라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한 계파인 친노 그룹의 송년회 장소에 나타났다는 거, 또 그 행사를 허락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민주당 행사면 오히려 좀 다를 예, 수가 예.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이제 정당의 공식 행사니까. 예. 그 여기서도 보면은 그날 그 친노 그 모임에 모였던 사람 중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친노정 세력은 그걸 이끄는 문재인 의원은 이런 걸 답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친노 세력은 민주당하고 목소리가 다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친노는 민주당 안에 있는 당 중 당인지 아니면 민주당까지 안 와 있는 예를 들면 유시민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까지 있는 당 밖의 당인지. 그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저걸 보는 국민들이 볼 때에는 민주당 따로 친노 따로 겹치는 것 따로 다른 것 따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찌 보면 김한길 대표 같은 분들이 참 안쓰럽다고 안쓰럽고. 할까. 예.
정당을 저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예. 그럼 가운데 또 박원순 시장의 발언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박원순 시장이 그날 이제 인사말한 것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희망이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분이 모였겠느냐. 하하.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희망이 아주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희망 없는 사람은 다 그 친노 행사에만 가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또 생각나는 분은 누구냐 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또 상기를 시키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논란이 여지가 있지만 더 큰 논란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예. 이분이 얼마 전에 관훈 토론회에서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중하게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인데 그 점은 대단한 것 같고 나는 그걸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아까 그 유시민 의원처럼 보면 박원순 시장을 놓고 보면 예. 민주당이면서 친노에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행사장을 빌려주고 예. 그다음에 또 박근혜 쪽도 박 대통령 쪽도 이렇고 예. 그러다 또 안철수 의원 모이면 또 이렇게도 하고 네. 누가 봐도 본인이야말로 진지하고 좀 진중하게 해야지 누가 봐도 서울시장 되려고 하는 여러 이제 움직임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예. 근데 저게 결국은 집토끼도 아우르고 산토끼도 잡을 것 같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집토끼도 뛰쳐나가고 산토끼는 안 잡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볼 때는 저런 정치에서는 지금 유시민 의원 발언 같은 건 머리가 보통 좋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서울 대공원의 그 사육사 숨진 사건 예. 아니 돌고래는 몇 억을 들여서 바다에 보낼 만큼 그렇게 말하자면 생명 중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예. 저런 사육사가 호랑이한테 물려준 것 같은 거는 어떻게 책임을 져 유족하고 합의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무자격자를 대공원 책임자로 두었다. 그 또한 누가 봐도 서울시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 청년층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렇게 해서는 난 어떻게 해서 서울시장이 될는지 또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산토끼는 어떻게 버리고 집토끼는 어떻게 가둬놓으려고 할지 참 굉장히 난해한 정말로 그전 이미지하고 좀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그 송년회 행사를만 보면 지금 문재인 의원도 앞으로 나와 있고 친노도 앞으로 나와 있어. 이미 2017년 정도의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 출정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 출정식을 이미 했죠. 그 전에 북콘서트에서 그렇죠. 북콘서트도 또. 출정식뿐만 아니라 선거 전략까지 선포를 한 거죠. 그날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 송년 행사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저런 발언과 저런 행사가 나올 텐데 할수록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의회주의라는 건 정당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예 그런 분들끼리 당을 하나 만들든지. 따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서울대공원에 그 사육사 숨지게 한 그 책임자까지 합쳐서 그렇게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다른 소리를 내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